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이들을 위해 인생 선배들이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강원 청소년들의 내 꿈을 찾는 여정, 함께 떠나볼까요? 춘천시 남면에 위치한 강원 학생교육원. 이곳에서 특별한 캠프가 열렸으니 이름하여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진학 지원 캠프. 약간은 남다른 입시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일반 대학과 입시 전형 시기, 전형 방법, 평가 요소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입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과 강원학생교육원은 전문가 입시 컨설팅, 사관학교 견학 및 사관 생도와의 만남 등 진학을 위한 실제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도 특수 목적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게 무료고 하니까 놀러 한번 와보자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온 학생이 있었을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들 그래도 진정성 있게 왔네요. 맞춰서 잘 오셨고요. 강원도 각지의 고등학교에서 찾아온 30명의 1학년과 2학년 학생들. 무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참가한 만큼 장래 희망에 대한 진정성이 남달라 보입니다. 일반 대학교 입시에 비해 꼼꼼한 사전조사와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특수 목적 대학 입시. 친구는 어떻게 여기 지원해서 와보게 됐어? 친구의 권유로 한번 와보게 되었어요. 친구의 권유? 네. 친구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평소 둘 다 경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캠프가 한다는 거 알려줘가지고 같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합격해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하네. 네, 미안하죠 많이. 부족한 점이나 노력해야 할 점을 조금 알게 돼서 이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제 주변에서는 사관학교 지원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좀 외로운 그런 게 많았는데 확실히 저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며칠 뒤 다시 찾은 캠프 현장. 학생들을 다시 만난 곳은 춘천이 아닌 대전입니다. 오늘은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견학하는 날. 나무가 파랗다고? 청정지역이야, 청정지역. 학생들은 사흘 동안 전국을 돌며 총 5곳의 사관학교와 경찰학교를 직접 방문하는데요. 어쩌면 미래의 생도가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 학교에서도 이들의 방문이 무척 반가운 모양입니다. 어디 갔다가 어디 있는 거죠 오늘? 공사 좋았어요? 공군 색깔이네. 아닙니다. 그래요? 졸업하면 간호장교로 임관하게 되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어떤 곳인지 속속들이 둘러보자고요. 가장 먼저 홍천 철정병원 근무 중 순직한 선유선 소령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간호장교 후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솔선수범, 희생정신 이런 것에 표본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2월 순직일이 되면 추모일이 되면 추모를 하고 항상 이렇게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군인도 우리 군 최초의 여성 장군도 모두 간호장교였다는 사실. 간호장교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도 복무하며 군인이자 의료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 인력입니다. 이런 간호장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학교 역사부터 교육과정, 훈련 내용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소령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인 만큼 학생들도 귀 쫑긋. 기회가 될 때 궁금한 내용도 참지 않고 바로바로 물어봅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지진 피해 같은 지역으로 저희가 많이 지원 나갔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뭔가 비전을 거기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2층 실습실로 이동하는데요. 여긴 어떤 곳일까요? 코로나가
완전 참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음압병실로 어쨌든 다 파견을 나갔었어요. 저희가 대구병원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면 좋겠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해서 여기가 최근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보호구 입어볼 수 있는 실습실도 있고 이쪽 옆에 보면은 감염관리 시뮬레이션실이라고 해서 음압 병동을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감염병이나 대량 전상자 대비 훈련이 이루어지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민간 간호학과와 같으면서도 다른 교육 과정이 신기하게만 느껴집니다. 의식이 없다거나 출혈이 있어서 쇼크가 온다거나 이런 환자들한테 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때?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볼까? 의료기기를 만져보며 현장에서 어떤 환자들을 맞닥뜨리게 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워보는 아이들. 남군 간호장교도 있기 때문일까요? 남학생들의 눈빛도 진지합니다. 설명 들을 때 뭐 드레싱, 열상 뭐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오거든요. 알아듣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게 유용하게 잘 알고 있어요. 거의 의대 느낌이에요. 네, 직접 한번 둘러보니까 어때요? 상상했던 거랑 같아요? 네, 같습니다. 뭐 어떤 거 같아요? 지금 이 정도만 스치해봤어요. 여기는 확실히 저렇게 다양한 걸 볼 생각은 못했지만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이런 물품을 보고 하니까 조금 더 사관학교에 더 관심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어서 직접 만져보고 실습하는데 되게 주저함이 없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되게 한편으로는 우리 학교에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가장 기대했던 순서, 생도와의 만남 시간입니다. 입시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이들. 현재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과 2학년 생도들이 특별한 시간을 내주었는데요. 그중엔 남자 생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달려있는 거? 그거 왜 다른 거예요? 그 4학년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책이라고 해서 자치주의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저랑 최현철 생도는 참모직을 맡고 있어서 각 분과의 참모직 직책 휘장을 달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국군 장교가 되기 위한 학교지만 다채로운 동아리 활동과 축제는 민간 대학과 마찬가지. 정말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평소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보려면 영상을 찍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머니께 면접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하는 걸 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영상으로 여러분 촬영해서 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눈빛이 굴러가는지 아니면 중간에 말하다가 하고 더듬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찍히고 제가 뭐 머리를 쓰다듬거나 이런 잔동작이 다 보입니다. 내 매력을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 확실히 각인시키고 어필하고 가겠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학교를 꿈꿔왔는지 진짜 마음껏 후련하게 뽐내고 간다. 그런 생각으로 면접에 임해주시면 조금 긴장감도 덜하고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남군 생도를 직접 봤어요.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여성 비율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같이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남성이 있다는 게 되게 좀 반가웠던 것 같았어요. 제가 들어간다면 잘 부탁드리고 조만간 받겠습니다. 괜히 저의 약간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학교에 꼭 와서 원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이고 의지 넘치고 질문도 열심히 해주는 학생들이 나중에 저희 학교에 온다면 정말 저희 학교와 간호장교의 미래가 더 밝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인생의 기로를 앞두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청소년들.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 미래의 나에게 충성! 매년 5월이면 은빛 하모니가 펼쳐집니다. 평균 나이 70세,
원주 실버윈드 오케스트라의 제15회 정기 연주의 날. 실버윈드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19년째 연주단을 이끌어온 주역, 김병헌 단장의 마지막 연주회에 기도한 오늘. 52년간의 음악 외길 인생, 백발의 마에스트로 김병헌 단장의 은퇴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그만둬도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요. 그래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술을 영원하다는 거지. 원주 음악계의 산 증인으로 불리며 음악이 삶의 전부라 말하는 김병헌 단장. 52년의 음악 인생, 그 긴 세월 끝에 마주한 그의 마지막 연주회를 만나봅니다. 햇살도 눈부신 5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바로 김병헌 단장님 댁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마지막 날이잖아요. 사모님도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요. 좀 더 빨리 그만뒀고 이 실버밴드가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안 늦은 거니까 내일보다. 긴 세월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옆에서 묵묵히 내조해준 아내 영숙 씨 덕분이죠. 한평생 그의 음악 인생길에 동행해준 아내입니다. 다른 연주회 앞두고 있을 때랑은 좀 기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 야, 이제 내 인생 이게 끝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다행히 이제 후임자가 제자가 왔으니까 좀 이제 근심을 좀 덜었죠. 근데 참 열정을 했거든. 참 이게 뭐 나라에서 뭐 대준 것도 아니고. 그때 월급이 한 12,000원? 옛날에 이렇게 삼각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우유 40-50명 되는 애들을 그거를 일주일에 2번씩 사준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져올 돈이 없잖아. 지난 38년간 음악교사로 재직하고 몸담았던 교직을 떠난 뒤 원주 실버밴드를 처음 창단했죠. 음악만을 위해 걸어온 삶의 원동력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글쎄, 내가 이거 좋아서 난 뭐 누구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더라고. 열심히 뛰어서 그런지 또 제자들 덕분도 많죠. 아이고 이제 제자들이 좀 많아요. 훌륭한 애들 다 나도 그 우물양을 도와주고. 저때 우리 마누라 내조가 컸죠 뭐. 쉼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인데요. 무엇보다 아내 영숙 씨는 대표적인 그의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오늘도 늘 하던 대로 남편의 공연 준비를 돕는데요. 온 매무새를 능숙하게 가다듬는 그녀의 솜씨에서 남편을 향한 애정을 엿볼 수 있죠. 9년 전 봉사를 위해 방문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또 다른 제자들도 만났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아프리카 섬나라 어린이들을 지원하면서 음악을 통해 희망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이상 뭐 어떻게 더 행복해. 그가 일군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제자들인 셈이죠. 내가 이런 아프리카 사업을 하니까 우리 단원들이 뭐 악기를 막 사도 주고 돈도 막 걷어주고 그러더라고.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고, 그쵸? 멋진 인생을 사셨네요, 그쵸? 결론적으로 저 우리 마누라 덕이 컸지 뭘. 한마디 해주세요. 제 생각엔 아마 이 실버밴드를 놓고 나면 무척 공허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머지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도 도와주고 본인도 노력하고 그러면은 그 삶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겠죠. 50여 년의 세월 동안 부부가 함께 걸어온 음악 외길 인생. 아내는 그 마지막 여정까지 동행합니다. 그의 음악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 부부가 함께 연주회로 향했는데요. 실버윈드 오케스트라의 제15회 정기 연주회가 열리는 오늘, 이미 공연을 관람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실버밴드의 정기 연주회지만 오늘 공연은 유난히 특별한데요. 김병헌 단장의 은퇴 무대를 응원하러 많은 분들이 와줬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김병헌 단장님을 지켜봐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장님 어떤 분이세요? 뭐 제자분들과
동료분들, 같이 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밴드를 창단하셔서 현재까지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다른 어르신분들한테는 굉장히 귀감이 되죠. 5월의 따뜻한 봄 햇살과 향긋한 향기에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희망으로 물들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원주 실버윈드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김병환 단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쉽죠. 아쉽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네요. 단장님께서 20여 년간 이끌어 오셨는데 당신께서 좀 이제 자리를 비켜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하셔서 고별 연주 겸 이제 지휘 무대를 가지셨는데 아쉽게 생각이 되죠. 무대에 올라 첫 곡을 시작으로 그의 마지막 지휘가 펼쳐집니다. 첫 곡은 윈드 오케스트라 합주인 얼굴 행진곡입니다. 지난 음악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죠. 수많은 관객 앞에 김병환 단장의 지휘에 따라 단원들이 연주를 이어갑니다. 우리 단장님은 이제 원주의 음악의 그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장님의 가르침과 음악의 원주 음악을 위해서 하신 그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고 또 제가 많이 배워야 할 분이고 그동안의 원주 음악 발전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의 그 노고가 공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늘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았기에 오늘 이 마지막 무대 위에서도 아쉬움보단 감사함이 더 큰데요. 따뜻한 박수 소리와 함께 그의 마지막 무대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내가 그만두더라도 후임 이승화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해서 역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부탁드리고 그만둬도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요. 그래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술을 영원하다는 거지. 독주인 줄 알았던 그의 음악 인생은 사실 수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합주였습니다. 수많은 동료와 제자들까지 서로의 재능과 열정이 모여 인생의 빛나는 순간과 행복을 안겨주었죠. 김병환 단장님의 마지막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동안 그 윈드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못하다가 오늘 첫 15회 공개 연주를 했는데 이 실버 윈드 오케스트라가 좀 더 활기찬 그런 윈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김병환 단장의 50년 외길 음악 인생. 비록 그가 참여한 연주회는 마지막일지 몰라도 그가 만든 음악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실버밴드는 저분한테 마지막에 기쁨이고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한테는요? 옆에 같이. 저는 좀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래도 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보 아주 고맙고 당신 훌륭해. 사랑합니다. 됐나? 김병환 단장이 걸어온 음악의 여정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꿈과 열정이 결실이 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넘실 파도 살랑살랑 부는 바닷바람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느낌 이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 어딘가를 가고 싶다. 제대로 바다 주변에서 즐겨볼까요? 이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아들과 함께 즐기는 바다. 가족과 함께 그것이 내가 바라던 바다. 부모처럼 드넓은 품에서 아이 같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도심 속 바다로 떠나봅니다. 울산에는 여러 바다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넓고 평평한 바위 덕분에 낚시꾼들에게 인기 만점인 곳이 있습니다. 낚시하면 성지 바로 판지항입니다. 판지항. 지금 한참 고기를 낚고 계시거든요. 세월을 낚는지 고기를 낚는지 인생을 낚는지 알 수 없어요. 일단 가볼까요? 쉬.
일단 고기는 확실히 낚은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은 말 한마디 없이 침묵을 맡고 있네요. 오늘 아버지만 5마리째고 저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진짜요? 네. 어쩌면 이게 스쳐 지나가는 공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25년 만에 지금 부모님들하고 만나서 여행 와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뭐 떨어져 산 지 25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전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즐겁고 남은 시간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낳고 있는 건 이 부자뿐만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좀 같이 해볼까,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이 뭐 낚시라던가 아니면 가족끼리 함께하는 거 어떻게 좀 권해주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께? 네,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애들이 미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아들도 그래요. 막 PC하고 있잖아요. 게임도 너무 많이 하고 또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요. 밥상이라도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 맞벌이가 많으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접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아빠하고 엄마들도 이제 일하고 오니까 힘들잖아요. 그 힘드니까 이제 집에 막 있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는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그냥 애들하고 그냥 우리 바람 쐬러 갈까 하면서 드라이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것도 이제 바람도 또 새고 그냥 가족끼리 여행 간다는 식으로 있잖아요. 뭐 우리 가까운 데 가서 상관없어요. 그건. 가깝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부자지간도 있습니다. 넣어서 개경이 넣으면 먹겠죠. 멸치를. 아니 이 모습이 엄청 익숙해요. 자주 오신 것 같은 느낌? 아이가 이제 물고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처음에 뭐 바다 이제 울산에 사니까 가까워서 한번 왔는데 낚시에 그냥 바로 취미가 들려가지고 거의 뭐 한 2주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아빠 낚시 가 이렇게 하는 거네요. 계속 낚시 얘기만 하고 삽니다 집에서. 햇살 좋고 물결 반짝이고 반짝이는 저 파도 속에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노래가 절로 나오는 풍경을 따라간 곳엔 텐트들이 가득한데요. 바다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캠핑! 여러분, 저는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울산의 캠핑장, 바다 위 해상 캠핑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시간도 보내고 얘기도 하고 밤까지 쫙 보낼 수 있는 거죠. 최고의 힐링하는 곳,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발밑에 바다가 있다니! 울산에 이런 캠핑장이 있다는 사실 모르셨던 분들 많으시죠? 먼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다른 바다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왜 해상이잖아요, 해상. 네, 바다 바로 위잖아요. 네. 좀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전망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또 이런 바다를 또 가까이서 경험해 줄 수 있다는 거. 또 다른 해변가는 너무 가기가 물을 적셔야 되니까 힘든데 여기서 이렇게 데크 위에서 이렇게 바다를 즐길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곳에서 텐트 칠 때 나만의 꿀팁 어떤 거 있어요? 꿀팁이요? 우선 여기서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우선 텐트를 칠 때 이런 팩을 좀 이용해서 텐트가 안 날아가게끔 그런 바람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을 이제 또 가득 채우셔야 되잖아요. 네네. 자, 맥가이버 출발. 네. 아빠가 땀을 뻘뻘 흘리며 텐트를 채우는 사이 이미 두둑하게 배를 채우고 있는 가족들도 있네요. 이 느낌 너무 여유로우세요. 너무 여유로워요.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 서울이 좋아요, 울산이 좋아요? 울산이 좋죠. 이렇게 바다 이렇게 있고 이런 것도 누릴 수 있고 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부모님과 여기를 가자고 하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꽉 막힌 도시를 보다가 이제 바다를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시설도 좋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자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부모님 항상 감사하고 너무 고맙지만 평상시에 참 표현을 못 할 텐데 네네. 이렇게 밖에 나오면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되나요? 이 시간들이 좀 어때요?
약간 유익해요. 가족과 못했던 얘기들을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행복한 그런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보글보글 끓는 찌개만큼 캠핑으로 한층 무르익은 사이도 있는데요. 조금 특별한 가족이라네요. 누구랑 오신 거예요? 혹시 아드님이에요? 아, 제 조카고요. 그리고 제 와이프랑 그렇게 셋이서 왔어요.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보통 조카를 데리고 잘 안 다니지 않나요? 근데 좀 다른 이제 뭐 삼촌들보다는 좀 가까이 지내는 편이라서 좀 자주 좀 뭐 해외 여행도 같이 다니고 했던 적이 있어갖고. 어머. 네, 근데 조카는 이런 캠핑을 처음 오는 건데 좀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래저래 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뭐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 자연에서 좀 많이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해갖고 데리고 왔어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추억을 같이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은 잘 왔다 싶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는 시작하는 거라서 앞으로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조카랑 좀 이 공간에서 조카가 느끼는 것도 좀 직접 옆에서 보면서 듣고 싶기도 하고 얘기도 좀 많이 나누겠죠. 어느 순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가족들과 어디 가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곳들, 이 바다 위에서 함께 힐링하며 웃고 이야기 나누는 이곳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사랑도 샘솟고 가족과의 우정도 샘솟고 또 가는 겁니다. 렛츠고! 저도 가족 생각이 많이 나네요. 우리도 떠납시다. 엄마, 아빠 다음에 같이 와요. 아빠, 낚시 많이 가주세요. 그래, 매일 가자. 가까운 데다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도심 속 바다 나들이 추천합니다. 강릉시 왕산면 송년에서 농업하고 임업을 같이 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농업을 하면서 이제 임업 쪽에 명이나물이라든가 이 산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밭농사도 좀 하고 그 장비일도 좀 다니고 밭농사는 한 17,000평 정도 하고 있고 임야에 이제 임산물 재배하는 게 8,500평 정도 되고 밭에다 임산물 재배하고 있는 게 한 6,000-7,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밭농사는 그냥 고랭지 산에 하고 있는 명의가 이제 주고 밭에도 이제 명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명의는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농사 지은 지는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이 농사 지면서 이제 기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두 분이 농사 지는데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가면서 저도 다른 일을 하면서 오르내리면서 도와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시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니까 그냥 뭐 옛날에는 인부 얻으니까 참 좀 해주고 그런 게 다였죠. 그 나중에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도와주고 뭐 그때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참해주고 밥 해드리고 이게 다였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뭐 명의 작업도 하고 나물 작업도 하고 뭐 다 하죠 지금은. 폴리텍에 공존행동하고 보일러 이런 걸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용접하는 것도 다 배우고 전기 배선하는 것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그전에도 원래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만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용접도 좀 하는 게 좀 괜찮아가지고 좀 낮아가지고 좀 하고 그리고 뭐 전기 같은 것도 그렇고 보통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기계에 좀 한 번 보면 그냥 거의 뜯어서 다 조립을 할 정도로
좀 잘 만지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보면은 만들면서 내가 그려가면서 그냥 다 저런 것도 다 그냥 만들거든요. 하면서 아주 애초에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하나 붙여놓고 만들고. 아니 용접도 뭐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안 떨어지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뭐 모다라든가 뭐가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제가 가서 이제 손 봐줄 수 있는 건 봐주고 그러거든요. 뭐 어떤 데는 힘들다고 하면서도 시험시험 하면 좋은데 제가 일을 너무 빡세게 하니까 또 따라다니면서 다 해요. 또 그런 거 볼 때 제가 좀 안쓰럽죠. 일을 조금 줄이는 거. 일을 조금만 줄이고 근데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게 조금 저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어해요. 본인이 아는데 못 줄이는 것 같아요. 장비를 좀 줄이고 농사도 조금 농사는 괜찮아요. 근데 장비를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비도 2대를 갖고 다니면서 집에 거를 주로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좀 해달라 이러면 다른 지역은 잘 안 가고 요 동네에서만 이제 급한 것만 가서 좀 해드리고 이랬는데 밭농사를 좀 많이 줄여가면서 그냥 이 산채 이 인산물 재배 쪽에만 좀 신경을 써서 조금 좀 덜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엄청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일 좋고 나쁜 이제 제일 좋을 때도 일할 때고 제일 안 좋을 때도 일을 너무 많이 할 때. 좋을 때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멋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거든요. 너무 멋있어서 일하는 게 멋있어서. 그래서 이제 농사하는 것도 별로 저는 이제 거부감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친정 부모님도 농사 지으셨고 했기 때문에 뭐 제가 튼튼하니까 같이 하는 것도 좋거든요. 밭농사도 좀 줄인다 했거든요. 좀 줄이고 저도 산에 오는 거 좋거든요. 산에 와서 일단 오면은 기분은 좋아요. 상쾌해지고 좋아서 요거 이제 하면서 밭농사 좀 줄이면서 요렇게 산채 산에서 하는 산채 하면은 나중에 뭐 등산 굳이 안 다니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해도 저한테는 운동도 되고 등산도 될 것 같아서 농사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친구들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이제 정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런 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 못해줘서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신경을 너무 많이 못 써줘서 맨날 일하는 핑계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마늘 표현을 잘 못해요. 남편의 표현을 더 잘하는데 말로 표현하는 걸 잘 못하니까 화해할 때도 그렇고 항상 미안해요. 그런 게. 우리 첫째 윤수, 그 둘째 유미, 우리 막둥이 현유 모두 사랑하고 우리 남편 이진호 씨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남편이 더 잘 해줘요. 사랑한다는 소리를. 우리 남편 너무 사랑하고요. 사랑해 자기야.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죠. 이제 올해 올 겨울에는 여행을 한번 가야 되나? 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뭔 말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휴,
여행 가자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좀 그렇다. 하여튼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올해 열심히 하고 올겨울에는 애들 데리고 제주도에도 꼭 가보자. 사랑해. 은은한 색감의 자연을 담고 문화를 담고 우리의 소망을 담은 그림 민화인데요. 요즘에요, 민화 그리는 게 그렇게 유행이래요. 제가 또 유행에,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잖아요. 곧 유행 제가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 봐야죠. 민화 뭐 보니까 쉬워 보이던데 저도 한번 그려볼까요? 도전! 밑그림을 따라 그리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민화. 그런데 삐뚤빼뚤. 에헤이, 동양의 피카소 낫네. 피카소요? 역시 선생님 볼 줄 아시네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소질이 있죠? 아니,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안 됐다고요? 그럼. 한 겹 한 겹 색을 입히면서 화사한 빛을 내고 아름다운 그림 속에 소망을 담아서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 민화를 그리며 시작된 한 작가의 제2의 인생의 시간을 만나봅니다. 원주 시내의 한 건물 앞이 작은 화단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피어난 꽃, 마치 자연을 담은 그림, 민화 같지 않나요? 이 화단의 주인은 민화를 그리는 이춘길 화백입니다. 그런데 이 화백의 민화는 우리가 흔히 알던 민화와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그만의 소재와 컨셉이 담긴 창작 민화입니다. 모란 소재를 많이 써요. 그래서 모란이 갖고 있는 뜻이 그 부귀 영화를 뜻해요. 거기에 내가 좀 더 그거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쉽게 누가 봐도 저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았었죠. 그러다가 생각한 게 복이라는 개념을 이제 컨셉을 잡은 거예요. 복에 대한 그래픽적인 요소를 그 모란에다 실은 거죠.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행복을 뜻하는 복. 복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불러오는 소재를 고민했다는데 복항아리, 복주머니, 그리고 복돼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런 생각들이 그만의 복 그림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스케치와 채색 작업을 해왔을 텐데 그런데 사실 이곳은 광고회사의 사무실입니다. 이춘길 작가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광고 디자이너인데 광고를 하다 보니 특별한 컨셉의 창작 민화를 그리게 됐다네요. 나는 좀 같은 민화라도 좀 달리 좀 컨셉이 좀 있는 그런 민화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 이제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광고도 이제 그런 디자인 쪽에서 뭐 팀장까지 하고 그랬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어떻게 좀 달리 표현을 해보자 해서 창작 민화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1985년 광고회사에 입사해 쭉 한길을 걸어온 이춘길 화백. 유명 광고도 많이 제작했는데요. 그중에는 열풍을 이끌었던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는 하피가 인상적인 그룹 광고도 있습니다. 그가 민화에 색다른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광고인으로 살아온 덕분인데요. 저 사람이 무슨 광고를 표현을 했구나. 어떤 의도를 했구나. 이게 컨셉이거든요. 근데 민화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민화에서도 컨셉을 잡아서 표현을 하면은 좀 보는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겠다 해서. 그런데 서울에서 광고인으로 쭉 살아오던 그가 다시 고향 원주로 내려와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며 민화를 그리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바로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봐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감겼어. 끼워. 응, 끼워봐. 눈곱은 되게 밤도 아닌데, 어? 눈곱 공장은 계속 돌아가나 봐? 응. 어? 계속 가. 계속 돌아가? 혼자서도 씩씩하게 생활하시던 어머니는 어느샌가 왜소한 한 노인이 돼 계셨는데요. 어르신들은 옆에 가족이 붙어서 24시간 이게 케어를 하면은 오히려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또 주변에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뭐 효자는 휴전 노릇을 하는 거죠. 잘 안 듣던데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잠 안 자고 해방인다면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새벽에 자야 돼, 밤에는. 고향에 어머니를 두고 서울에서 일해왔던 40년. 치열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머니의 몸이 이렇게 작아진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게 힘들지 않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힘들어요, 저도. 근데 누구보다 강했던 어머니. 건강하시던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실 거라 생각했던 아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운신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속상하죠. 안 그랬어. 거동이 힘든 어머니를 돌봐드리며 그린 민화는 현실 속의 복잡한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게 해주었고, 그렇게 그림은 전과는 다른 제2의 인생을 만들어줬습니다. 한 겹 한 겹 색칠에 전념하며 그 스스로의 마음도 치유받는 시간. 화려하고 화사한 색감으로 그림 속의 사물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담았고, 그렇게 민화에 온 정성을 쏟아부었는데요. 진심을 담아 탄생한 첫 작품 복돼지 모란도. 이 작품은 대한민국 민화 공모대전에서 입선하며 민화 작가라는 새로운 인생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며 회사를 빛나게 하던 조연에서 이젠 주인공이 된 이춘길 작가. 지난달에는 창작민화 개인전을 열며 민화 작가로서의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시하면서도 제가 그 카테고리를 거기에 보면 이제 내 인생의 이막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게 이제 민화를 하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삶도 그렇고 나를 몰랐던 사람들이 나를 저 친구가 광고만 했던 사람인데 야 민화를 한다고 그렇게 또 나를 다른 또 시각으로 또 우리 봐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뿌듯해요. 수많은 아이디어로 콘티를 짜며 광고회사를 다녔던 때와 같이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와 상상을 더해가며 다양한 것들을 민화에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민화. 이곳은 이춘길 작가의 스승인 송기성 화백의 작업실입니다. 민화 불모지였던 원주에서 적극적으로 작품 활동과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춘길 작가를 민화의 길로 들어서게 해준 분이죠. 여기에다가 화병을 하나 해서 꽃을 올릴까? 어때요? 복잡해지네요. 여기까지만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거기도요? 네. 저 꽁을 살리기 위해서. 4년의 시간을 함께하며 스승과 제자를 넘어 민화를 사랑하는 동료로 발전한 두 사람. 사실은 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하신 줄을 몰랐어요. 그냥 혼자 어머님 모시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런 가운데 이거 한다는 건 힘들어. 여자고 남자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내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달리 보여. 사실 그게 더 가까웠어요, 저는. 네.
두 화백의 열정은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새로운 민화 작품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저도 두 분을 만난 김에 민화를 배워봤습니다. 처음엔 원화를 따라 그리면서 입문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취미로 삼을 수 있겠더라고요. 소망을 담아 그림을 그리고 작품은 다시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안겨주는 이충길 화백의 민화. 화백의 마음을 담은 그림이 오늘도 환히 세상을 밝혀줍니다.